일본 젊은이들은 집을 안 산다고 합니다. 그들이 왜 집을 안 사는 걸까요? 왜? 그리고 왜 그들은 집을 사지 않고 임대주택에 사는 걸까요? 뭐 이래저래 이유가 뭐냐? 뭐 당장은 집을 살 만큼의 경제력이 안 된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죠. 또 하나는 부모 세대들이 무리하게 집을 샀다가 그로 인한 고통을 받는 걸 너무도 많이 목격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은 한국에 비해서 선진국입니다. 그들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심사 조건이 까다롭다라는 거죠. 뭐 제로금리다 어쩌다라고 얘기한다고 일본에 사는 모든 젊은이들이 제로금리에 이점으로 집을 살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고액연봉자, 대기업 직장인 아니면 어렵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파트 관리비하고 장기 수선 충당금이 비싸답니다. 게다가 주차장까지 별도로 빌려야 됩니다. 내 집으로 살고 있지만 뭐 매월 고정비로 들어가는 돈이 적지 않다라는 겁니다. 한국에 비해서 이래저래 들어가는 비용들이 많은 거죠. 한국은 상대적으로 일본에 비해서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무뎌져 있기 때문에 장기 수선 충당금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도 좀 덜합니다. 한국은 여전히 일본에 비해서는 집을 부수고 새로 짓고 신도시를 짓고 하는 이런 여지들이 좀 더 많았던 거고, 일본은 이미 그러한 과정들을 지나왔기 때문에 일본 청년들이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보수적으로 좀 더 냉정하게 세상을 내다본다라고 봐야 됩니다. 한국 젊은이들은 영끌에서 비투에서 미친듯이 부동산을 사재낍니다. 근데 한국 젊은이들과 비교했을 때 일본 젊은이들이 저런 행동들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비정규직에 언제 일을 그만두게 될지 모르고 언제 어디로 이동해야 될지 모르는데 함부로 집을 사기는 무리가 있는 거죠. 그들도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가정을 이루고 하면 집을 사서 정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럴 여건들이 안 되기 때문에 안 사기도 하고 못 사기도 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근데 점점 한국 사람들도 영끌하고 비투에서 미친듯이 빚져서 집을 산 사람들 말고 나머지 사람들은 집을 꼭 사야 되나? 집을 안 사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없나? 이런 데에 대한 고민들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빌려 살면서 경제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좀 더 싼 곳으로 옮기고 이렇게 지내도 괜찮지 않냐라고 그들도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일본 사람들에게 장기 주택담보대출 받아 집 사는 건 리스크입니다. 한국은요? 한국도 아마 마찬가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한국도 답이 없는데 출산율 0.74명인가요? 0.78명인가요? 말이 안 되는 숫자잖아요. 왜 그러겠습니까?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아이를 못 낳는 거죠. 그리고 무리하게 빚지고 주택담보대출 받았다 보니 빚 갚아야 되다 보니까 원리금 상환해야 되다 보니까 애 낳으려고 할 엄두를 못 내는 거죠. 이게 지금의 상황입니다. 젊은 층들이 불안한 비정규직에 시달려 사는데 어떻게 괜찮을 수 있겠냐라는 거죠. 어렵다라는 겁니다. 이래저래 한국도 일본을 따라갈 것 같습니다. 버블 붕괴 후에 일본의 청년들이 저렇게 변한 것처럼 한국은요. 한국도 어떨까?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도 비슷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일본이 대려 한국보다 집값이 싸다라고 얘기합니다. 싸다라고. 이게 뭔가 싶은 거죠. 집값이 한국보다 일본이 싸다라고 얘기하니까요. 그런데도 일본인들은 쉽게 대출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2023년 1월달 일본 시중은행 35년 장기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뭐다? 0.3%. 저렴한 곳은 0.2%대까지 있다라고 얘기한답니다. 한국하고 비교하면 거의 대출금리가 없는 거랑 다를 바 없죠. 그리고 세제 혜택도 많이 받는답니다. 그런데도 도쿄하고 수도권의 자가 비율은 44%.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남의 집을 빌려 사는 비싼 월세를 산다라는 것. 비싼 월세를 살면서도 그들은 그 선택을
현명하다라고 생각하며 지냅니다. 앞으로 한국에 벌어질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제 점점 일본인들에게 집은 자산이 아니라 부담이고 짐이다라는 이야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우려하고 더 염려하고 더 신중하게 사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간 삶을 앞으로 우리는 또 어떻게 채워나가야 될까요? 어떻게 다듬어 나가야 될까요?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무리하게 빚을 지면서 꾸역꾸역 집을 사는 게 정답이냐?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 그런 마음으로 움직이다가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인생 망가질 것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간 삶이 점점 더 빡빡하다, 점점 더 어렵다 라고 생각하면 맞겠습니다. 집을 싸게 사면 괜찮습니다. 당장 말고요. 몇 년 이후에 3년, 4년, 5년 뒤쯤에나 집을 싸게 산다라고 하면 괜찮습니다. 어쩌면 그때는 용까지 끌어모아서 사도 괜찮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확실한 건 뭐다? 지금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집을 안 사는 게 좋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나중에 집을 살 시기는 옵니다. 집을 살 시기는. 서울 기준의 주택구의 부담지수 100 이하일 때, 분양, 미분양 물량이 대폭 줄어들었을 때, 전세가와 매매가의 차이가 별로 안 날 때, 격차가 별로 없을 때, 더 이상 부동산은 재테크 수단이 못 된다라고 얘기할 때, 경매시장에 사람이 없다고 할 때, 이런 여러 가지 신호들이 있을 때 그때 사도 늦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집을 사는 건 평생에 몇 번 안 되는 아주 큰 결정입니다. 그 큰 결정을 덜컥 쉽게 해서 되겠습니까? 아니다라는 겁니다. 좀 더 보수적으로, 좀 더 조심하면서 결정을 해도 괜찮겠다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지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아주 멀리 내다보고 차근차근 하나씩 둘씩 이뤄낼 생각을 해야지 금방 뭐를 이뤄낼 거다라고 조급한 마음 먹다간 어떻게 됩니까? 평생을 거지꼴, 아니 빚쟁이로 살아야 됩니다. 일본 젊은이들이 집을 안 사는 이유, 못 사는 이유는 감당 못할 빚 때문에 인생이 뒤흔들리는 걸 막기 위함입니다. 도쿄의 집값이 서울보다 훨씬 싸지만 감당 못할 각종 비용들, 비현실적인 사항들, 이런 것들 때문에 섣불리 집을 못 산다라는 겁니다. 한국의 젊은이들이 절대로 일본보다 상황이 좋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영끌했다. 그들의 결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잡아먹힌다. 뼈까지 다 발라서 기득권들이 다 착취한다라고 보면 거의 맞습니다. 투잡, 쓰리잡 해서 한 사람이 두 사람, 세 사람 몫의 일을 아마 어쩔 수 없이